안녕하세요. 오늘은 치앙마이 카페 스토리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 치앙마이 카페 스토리에 나온, 먼저 행사 소개 먼저 할게요. 치앙마이 카페 스토리에 나온 SS125437이 카페의 주인과 그 다음에 해버허그의 주인이 이번에 치앙마이가 제주에 옵니다 행사에 참석을 합니다. 행사에 참석을 해서 북콘서트에서 직접적으로 자신들의 이야기를 전달을 해줄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는 이번에 이제 인터뷰를 직접 진행을 한 친구이자 사진 작가인 PT도 같이 이번에 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한 자리에 모여서 어떻게 치앙마이 카페 스토리를 만들게 되었는지를 얘기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5월 1일 거인의 정원, 제주도에 있는 거인의 정원에서 북콘서트가 있고요. 서울에서는 5월 5일 날에 홈즈 리빙 라운지에서 이 북콘서트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기회가 아니면 사실은 북콘서트는 치앙마이 카페 스토리 북콘서트는 추가로 진행하기는 힘들어요. 사실 이 북콘서트를 한번 진행하려면 태국에 있는 치앙마이 카페 오너들을 또 불러야 되는 건데 사실상 그게 이제 쉽지는 않고, 그래서 아마 치앙마이 카페 스토리의 북콘서트는 이번 5월 1일과 5월 4일이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너무너무 보고 싶다, 너무 또 북콘서트를 또 한 번 더 했으면 좋겠다라고 막 이렇게 요청이 들어온다면 진짜 또 불러야 돼요. 그거는 진짜 어려운 일이라서 사실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이번에 꼭 오셔서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5월 1일 거인의 정원 제주도에서는 진행을 하고 5월 5일 홈즈 리빙 라운지 서울에서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북콘서트 놓치지 마시고 꼭 오시고요. 치앙마이 카페 스토리는 20개의 카페 오너들의 인터뷰를 담은 책이에요. 2016년도부터 작업을 했고요. 작업 과정은 사실은 꽤 길고 정말 좀 어려웠는데 좀 험난했었던 것 같아요. 왜 험난했냐면 사실 이렇게 오래 걸릴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제가 우선적으로 PT와 그 다음에 저와 그 다음에 이제 준준이라는 준준 샤뱅 카페 오너와 함께 20군데 카페를 리스트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카페들과 이제 인터뷰를 진행을 한 건데, 인터뷰는 제가 직접 진행을 하지는 않았어요. 저는 어떻게 보면 PT라는 친구의 입을 빌려서 인터뷰를 진행을 한 겁니다. 제가 태국어를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당장 치앙마이 가서 인터뷰를 진행을 할 수 있는 당시엔 그런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전 PT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난 이런 질문들을 이 카페 오너들에게 던지고 싶어. 네가 대신 좀 물어봐주고 답을 얻어와 줄 수 있겠니? 대신에 인터뷰라는 건 현장에서 질문을 던지다 보면 추가로 궁금한 것들이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은 자유롭게 더 질문을 해주고 그거를 원고를 나한테 이제 전달을 해달라. 그래서 PT는 이제 인터뷰를 직접 진행을 하고 그 원고를 저에게 이제 태국어로 된 원고를 전달을 해줬습니다. 태국어로 된 원고를 다시 그거 한국어로 번역하는 작업을 거쳤고요. 한국어로 번역을 한 다음에 저는 다시 그거를 이제 편집을 하였고, 이제 책으로 만들기 위한 편집 작업이 시작이 된 거죠. 남길 거는 남기고 버릴 거는 버리고 편집을 한 다음에 다시 편집한 내용을 태국어로 다시 번역을 했습니다. 태국어로 다시 번역을 해서 다시 또 이제 태국 카페 오너들에게 보냈어요. 이 내용으로 책을 실으려고 해. 근데 이 내용으로 실어도 괜찮겠니? 잘못된 정보는 없니? 괜찮니? 라는 작업을 하는데 진짜 또 몇 개월이 걸렸고요. 그 다음에 뭐 문제가 있다라고 되는 것들, 잘못된 정보가 있어 라고 하는 것들을 다시 수정하는 작업, 거기서 다시 또 태국어로 수정을 하면 또 다시 이제 번역을 하게 되고, 번역된 걸 가지고 저는 또 다시 한국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 작업을 계속 거쳤고, 사실상 인터뷰 내용만 담은 거는 아니에요. 그 인터뷰를 토대로 해서 제가 느낀 바를 또 한 번 정리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자, 이번에 치앙마이에서 오는 해버허그 카페 주인의 이야기를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서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 해버허그에서 이번에 푸라는 친구가 올 거는데요. 푸 같은 경우에서는 바리스타, 그러니까 커피가 좋아서 카페를 시작한 카페 오너는 아니에요. 커피가 좋아서 시작한 게 아니라 이 친구는 사실 도예가입니다. 도예가이고
도자기 작품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도자기 작품을 보여줄 공간이 필요했고 그래서 카페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도자기를 보여주고 싶어서 시작을 한 거지만 어쨌든 카페라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그 카페라는 공간을 꾸미기 시작하고 같이 활동을 하고 있는 이제 친구들과 커피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그러니까 파트가 좀 달라요. 어떤 친구는 이제 뭐 카페 분위기를 어떻게 할 것인지, 뭐 커피 원두를 어떻게 공급을 할 것인지, 카페 이 메뉴들은 어떻게 정리를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한 건데, 그런 내용을 듣고서 제가 이제 느꼈었던 거는 모든 카페 주인들이 커피가 좋아서 카페를 시작한 건 아니구나 라는 거를 저는 좀 느꼈었던 것 같아요. 이게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넘길 수 있는 포인트지만 저에게는 약간 좀 신선했었던 거 아니면 제 편견을 깼었던 부분이 뭐냐면 저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카페를 하시는 분들은 커피를 좋아하기 때문에 시작을 할 것이다. 혹은 바리스타가 꿈이라서 그래서 바리스타를 하다 보니까 카페를 시작을 했을 것이다. 그렇게 좀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해버허그의 이제 푸의 인터뷰를 이제 하면서 느꼈었던 거는 아닐 수도 있구나. 카페를 하는 사람마다의 각자의 그 다른 이유가 있겠구나. 그래서 그 인터뷰를 한 거를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내용을 썼습니다. 이렇게 이제 맨 마지막 인터뷰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 제가 이렇게 마지막에 한 장 정도를 저의 생각들을 좀 정리를 해놨어요. 생각들을 정리를 해놨는데 좀 읽어드릴게요. 해버허그에는 총 3명의 CEO가 있다. 인터뷰를 한 푸는 도자기를, 누이는 빵과 커피를, 그리고 픽은 일본과 미국에서 음식과 관련된 일을 한 경험을 바탕으로 음식을 담당하고 있다. 푸에게 카페라는 공간은 그저 그 공간을 부르는 하나의 닉네임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특히 그의 카페는 장사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보다는 하나의 문화예술의 공간,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의 교류의 장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래서인지 카페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손님이 아니라 그들의 든든한 동료처럼 느껴지기까지 했다. 카페 인터뷰를 하면서 나에게는 카페는 커피라는 공식이 머리에 박혀 있었다. 그도 그럴 것이 나는 그들의 카페에서 커피 한 잔을 마신 것이 전부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들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그들의 삶에 한 걸음 다가갈수록 그들에게 카페는 오로지 커피라는 공식으로 묶일 수 있는 것이 아니란 것을 알았다. 누군가는 길을 지나다가 커피 한 잔을 위해서 들어왔을지도 모른다. 그렇게 우연히 문을 열고 들어온 곳에서 그는 미술작품을 만나고 뜻밖의 휴식을 통해 새로운 영감을 얻었을지도 모른다. 오로지 커피 한 잔만이 채울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카페라는 공간을 만든 주인의 배려다. 푸는 지속할 수 있는 것이 사랑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리고 그는 카페 분위기를 통해 늘 손님들에게 자신들의 사랑을 보여주고 싶다고 이야기한다. 바람이 선선하고 날씨가 좋은 그곳에 가고 싶다. 그렇게 그곳에서 천천히 있다가 오고 싶다. 이게 제가 푸 인터뷰를 통해서 느낀 생각들이에요. 그래서 인터뷰가 끝난 마지막 장에 항상 저의 생각들을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독자들 역시 물론 제 생각인 거잖아요. 독자들 역시 뭐 저의 생각과 비슷하다면 공감을 하실 것이고 혹은 또 다른 생각이 있으시다면 인터뷰를 읽고 또 다른 생각을 품으실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이제 해보았는데요. 이번에 또 치앙마이에서 오는 이번에 클레이라는 친구가 오는데 SS125437이 카페의 주인입니다. 이 친구도 이번에 오는데요. 그 얘기를 또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술의 우주 공간으로 음식을 보내는 우주선. 클레이는 어렸을 때부터 예술 없는 인생을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이야기한다. 그래서인지 그녀가 접시에 담아내는 음식은 예술에 가깝다. 내가 그녀를 처음 만났을 때 그녀는 그녀의 연인과 함께 카페 뒤편에 있는 갤러리 시스케이프에 앉아 있었다.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그들의 시간을 방해하고 싶지 않았지만 나의 등장만으로도 이미 그들을 방해한 것이 아닌가 싶어 조심스러웠다. 민마네민 거리에 노을이 내려앉고 있었다. 그녀는 내게 아직 전시가 준비되지 않았지만 보고 싶다면 잠시 둘러봐도 좋다고 이야기를 해주었다. 나는 고맙다는 말과 함께 아직 준비되지 않은 전시를 보았다. 그리고 우리는 인터뷰를 통해 다시 만나게 되었다. 저랑 사실 클레이랑 인연이 약간 좀 특이한 게 뭐냐면, 물론 클레이는 이 순간을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는데 아직 물어본 적은 없어요. 너 이 순간을 기억하니? 라고 물어본 적은 없지만, 제가 치앙마이를 여행을 한 게 2016년도 3월입니다. 2016년도 3월에 사실은 디지털 노마드 행사 때문에 태국 방콕에 갔었다가 치앙마이가 디지털 노마드들의 성지라는 얘기를 듣고 치앙마이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 린마네민 거리에서 갤러리 시스케이프를 간 거였는데요. 그러다가 우연히 거기에 갔는데 그때 사실 전 클레이가 누군지도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인터뷰를 이제 하게 되면서 SS125437이 카페의 오너구나 라는 걸 알게 됐는데요. 그때 이제 저에게 혹시 전시 보러 왔니?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지만 너만 괜찮다면 와서 한번 둘러봐. 괜찮아. 라고서 이제 저한테 이제 얘기를 해줬는데 그 장면이 사실은 되게 오랫동안 잊혀지지 않고 머릿속에 남아있는 게 뭐라고 설명해야 될까요? 그냥 그 친절이 좋았다? 어떻게 보면은 준비되지 않은 전시를 보여줄 수 있는 큐레이터가 몇 명이나 있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친절함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이제 여행자 신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저에게는 치앙마이에서 보낼 수 있는 시간이 얼마 없고 전시를 보고 싶다고 하더라도 전시를 보고 싶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안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제 못 보고 그냥 가는 건데 물론 그때 제가 들어갔었을 때는 이제 부분 아직 준비가 아직 안 되어 있기는 했었지만 배려를 해준 거잖아요. 온 손님한테.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굉장히 그 장면이 오랫동안 머릿속에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장면을 안고 되게 좋은 기억을 이제 품고 있었는데 나중에 이제 이 치앙마이 카페 스토리 작업을 하면서 그때 나한테 그렇게 배려를 해주고 친절을 베풀었던 친구가 그 친구가 이 친구구나 라는 걸 알았을 때는 좀 너무 기쁘기도 했고 좀 소름이 돋기도 했어요. 너무 좋더라고요. 이 친구를 이렇게 알게 된다라는 사실이. 그래서 인터뷰를 진행을 했는데 더 읽어드릴게요. 카페 이름이 특이해요. 숫자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나요? 우선 앞에 SS는 시스케이프 스페이스 쉽에서 따왔어요. 그리고 125437는 카페의 길이를 의미해요. 저희 카페의 길이가 12.5437m거든요. 보시는 것처럼 저희 카페는 우주선 모양으로 만들어졌어요. 예술의 우주 공간으로 음식을 보내는 우주선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죠. 헌의 Send Mom to the Moon 이라는 미술 프로젝트를 보고 영감을 얻었습니다. 참고로 헌과 클레이는 지금 이제 결혼을 한 부부예요. 이번에 그 갤러리 시스케이프의 주인과 그다음에 주인인 헌도 이번에 같이 치앙마이에서 이제 제주로 옵니다. 카페를 오픈하기 전에는 어떤 일을 하셨어요? 음식 솜씨를 보면 외식업계에서 일을 하신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저는 식당에서도 일했고 호텔 매니저 생활도 했어요. 어떻게 보면 그런 경험 덕분에 제 사업을 시작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 공부하면서 배울 때 주방에서만 있었어요. 그때는 주방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배웠죠. 그러다가 식당에서 일을 했을 때는 제가 알지 못했던 다른 면을 볼 수 있게 되었어요. 호텔 매니저로 일을 할 때는 모든 일을 처리할 수 있게 되었고 경영도 배울 수 있었어요. 그때 저는 비로소 제 사업을 시작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음식은 태국에서 배우셨나요? 저는 호주 브리즈번에서 요리를 공부했어요. 태국에서 공부했을 때는 요리 잡지를 만드는 곳에서 인턴 생활을 했죠. 저는 요리하는 걸 좋아하고 관련된 분야에서도 일을 하면서 저만의 가게를 갖고 싶다는 꿈을 키웠어요. 호주에 있었을 때 좋아했던 카페가 있었나요?
하나의 카페라기보다 저는 호주 멜버른에서 사람들이 이른 아침부터 카페에서 아침 식사를 하는 분위기가 너무 좋았어요. 태국에 돌아와서 제 카페를 시작했을 때 저는 그런 분위기를 가지고 오고 싶었어요. SS125437이 카페에서 팔고 있는 음식들은 모두 신선하고 예뻐요. 모두 직접 개발하신 건가요? 저희 카페에서 판매하고 있는 메뉴는 모두 제가 개발했어요. 저는 인스타그램을 자주 이용하는데 그곳에서 좋아하는 사람이나 가게들을 팔로우하면서 아이디어를 수집해요. 하지만 그 사람의 아이디어를 그대로 사용하기보다는 응용하는 편이에요. 예를 들어 오리지널 레시피에 감을 사용해서 만들었다면 저는 감을 대신해서 저희 지역에서 구할 수 있는 재료로 바꿔서 사용해요. 저희 지역에서는 감을 찾기가 어렵거든요. 어떤 경우에는 오리지널 레시피에서 빨간색을 표현하기 위해 딸기를 사용하는데 저는 포도의 빨간색을 사용해서 만들기도 해요. 마지막으로 플레이팅이 정말 중요해요.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제가 사용한 재료로 만든 음식이 조화롭게 어울리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는 다시 어떤 재료로 대체하면 좋을지를 계속 연구하면서 개발하고 있어요. 다음으로 커피 이야기도 듣고 싶어요. 커피는 따로 공부를 한 적이 있나요? 외국에서 일을 했을 때 카페에서 일한 경험이 있어요. 요리를 공부할 때 바리스타 과정도 함께 밟았고요. 하지만 깊이 있게 공부하지는 못했어요. 커피 원두의 출처가 어딘지, 그리고 에스프레소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사용해야 하는지 정도만 알고 있어요. 카페를 하는 것 외에 다른 활동도 하고 있는 게 있나요? 저는 아트 딜러로도 활동하고 있어요. 갤러리 시스케이프에서 전시를 하는 예술가들을 돌보고 예술품을 파는 헌샵도 경영하고 있어요. 전시회 운영은 헌과 같이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계획을 들어보고 싶어요. 저의 계획은 2년 안에 다른 곳으로 카페를 이전하는 거예요. 그곳은 예술과 식당이 있는 공간, 그러니까 카페와 아티스트들의 수공예품을 판매하고 갤러리가 함께 공존하는 곳이었으면 좋겠어요. 모든 것들이 한 곳에 어우러져 있고 정원이 있는 그런 느낌의 공간이기를 바라고 있어요. 치앙마이에서 예술과 디자인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과 아티스트들을 위한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싶어요. 인터뷰 너무 좋지 않나요? 저는 읽을 때마다 좀 배울 점이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하면서 이 책 작업을 길지만 굉장히 이제 의미 있게 작업을 했었는데, 제가 느꼈었던 거를 이제 여기에 이제 담아놨는데요. SS12537에 대한 것도 그거를 또 한 번쯤 읽어드리면서 좀 마무리를 할게요. 어떤 여행자는 SS125437이 카페에 앉아서 보는 비 내리는 풍경이 정말 좋았다고 이야기했다. 그 말을 듣고 나는 카페의 모습이 잠수함과 닮았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카페를 지나칠 때마다 나는 바다가 떠올랐다. 하지만 인터뷰를 통해 카페의 디자인이 우주선을 형상화한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나의 바다는 밤하늘로 바뀌었다. 그곳에는 예술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림을 그리고 글을 쓰고 자신만의 작품을 만들고 있다. 그곳의 클레이는 가장 싱싱한 재료들로 만든 음식들을 준비하고 그들과 함께 웃으며 식사를 한다. 치앙마이를 여행하면서 나는 여기에서는 길을 잃어도 좋겠다라고 생각한 적이 많았다. 길을 걷다가 만나는 모든 것들이 아름다웠기 때문이다. 마음이 드는 곳에는 문을 살짝 밀고 들어가 잠시 구경을 하거나 태국어로 써져 있어 읽지도 못하는 책들을 한참 동안이나 들여다봤다. 그리고 나와서 다시 걸었다. 그렇게 걷다 보면 카페들을 만났다. 아주 많은 카페들이 줄지어 있었고 그날의 기분에 따라 카페를 골랐다. 카페 안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들을 구경하거나 사람들이 나를 구경하거나 더위에 지쳐 잠을 자고 있는 강아지를 구경하기도 했다. 카페가 많지만 그들은 모두 다르다. 나는 아무래도 그 다름이 좋았던 것 같다. 준비되지 않은 전시를 보고 온 그날 역시 나는 한참 동안 님마네미를 걸었던 기억이 난다. 클레이를 처음 만났던 그날 나는 그녀가 누구인지 몰랐다.
그저 지나가는 여행객에게도 친절을 베푸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나중에 그녀가 SS125437이 카페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나는 묘하게 기분이 좋았다. 그러니까 그녀라면, 그녀가 만드는 음식이라면 분명 손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가득 들어있을 거라는 생각이 자연스레 들었기 때문이다. 그래서인지 그녀의 카페는 혼자 가기보다 누군가와 함께 가고 싶다. 제가 좋아하는 카페입니다. 좋아하는 친구이기도 하고, 그리고 친구가 저랑 동갑이기도 하고, 이번에 알았어요. 동갑인 거는 행사 진행을 하면서. 근데 물론 많은 분들이 이 책을 사서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거는 그냥 출판사 대표로서. 하지만 어쨌든 이 책을 작업한 사람으로서 들려드리고 싶은 거는 20명의 카페 주인들을 인터뷰한 책인 거잖아요. 20명의 인생을 인터뷰한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좀 짧을 수도 있고, 왜냐면 한 사람의 인생, 그러니까 20명의 인생이 이렇게 책 한 권으로 한 448페이지 담겨 있는데 20명의 카페 주인들의 인생을 다 담았다고 하기에는 물론 짧을 수도 있는 내용이지만, 그 짧은 내용 속에서도 분명히 여러분들이 느끼는 바가 되게 많을 거다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제가 그랬거든요. 정말 많은 거를 좀 느꼈어요. 그래서 묘하게 이게 일이지만 책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저 하나의 프로젝트이자 저에게는 이제 일이었지만, 개인적으로 느꼈었던 거는 이렇게 이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그리고 그 이야기를 통해서 내가 배울 수 있어서, 깨닫는 게 있어서 너무 좋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어떤 친구, 왜냐면 누군가의 인생을 통해서 배우는 거잖아요. 한 명 한 명 다 배울 점들이 있고, 한 명 한 명 제가 가지고 있었던 선입견들을 깨는 부분들이 늘 있었고, 그래서 인터뷰 작업을 하면서 이 친구들을 좀 더 알고 싶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더 알고 싶어서 인터뷰를 한 거였는데, 인터뷰를 하다 보니까 더 알고 싶더라고요. 이 친구들한테 좀 더 듣고 싶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가는 길도 내가 좀 응원을 해주고 싶다.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제 프롤로그에 썼던 글을 제가 맨 뒷표지에다가 좀 이제 넣었는데요. 제가 저에게 치앙마이가 어떤 의미인지, 왜 그래서 치앙마이 행사를 그렇게 많이 하고 치앙마이 친구들과 이렇게 작업을 많이 하는지, 그거를 조금 더 느낄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 하여 그거까지 이제 읽어드리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치앙마이가 좋았다. 지금도 좋다. 카페에 갔다. 특별히 무언가를 하지 않는 날에도, 특별히 무언가 하고 싶은 날에도 나는 카페에 갔다. 커피를 마시고 그들을 바라보았다. 보면 볼수록 궁금했다. 그들은 어떤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까? 저 사람은 어떻게 바리스타 일을 시작하게 되었을까? 저들은 어떤 이야기를 품고 살아가고 있을까? 지금부터 그들의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한다. 그들의 이야기를 읽은 사람들이 그들이 지키고자 하는 것들을 함께 지켜나가기를 바란다. 누군가의 기억 속의 치앙마이가 아니라 누군가와 늘 함께하는 치앙마이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저에게는 사실 치앙마이가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어요. 치앙마이가 왜 좋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났던 것 같아요. 유난히도 치앙마이에서. 저도 사실 여행을 좋아하고 여행을 꽤 많이 다녔는데 유난히도 치앙마이에서 진짜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났었던 것 같아요. 사실 그때의 저의 마음가짐은 제가 딱 사업을 시작하기 바로 전이었었는데, 그때 저의 마음가짐은 좀 열려있기도 했었고 새로운 거를 시작해보고 싶기도 했었고
하지만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혼자 여행을 많이 가지만, 혼자 여행을 가든 뭐 여럿이 여행을 가든 사실 뭐 이런 호스텔이나, 그래서 호스텔에 머물 때는 뭐 같이 머무는 그 친구들하고 게스트들하고 이제 친구가 되기도 하지만, 근데 그때뿐일 경우가 많고, 한국에 돌아와서 연락을 안 하는 사람들이 더 많고, 이렇게 이어지는 경우가 없거든요. 한국에 돌아와서도. 그리고 같이 한 번도 작업을 했었던 다른 나라 친구들이 없었던 것 같아요. 아, 진짜로. 물론 제가 사업을 지금 이제 어쩌면 타이밍이 잘 맞았을지도 모르는데, 그 전까지는 제가 이제 직장인이었다가, 4년 반 동안은 이제 제가 해외 영업사원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냥 여행은 여행이고, 일은 일이고, 이런 것들이 분리되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상하게 치앙마이 친구들하고는 그냥 잠깐 봤던 인연도 일로 이어지고, 같이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같이 행사를 진행을 하고, 그러다가 한국으로 부르기도 하고, 저희가 태국으로 가서 행사를 하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되게 흔치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되게 이제 그런 소중한 경험을 많이 만들어준 친구들이 이제 치앙마이에 되게 많아요. 카페를 좋아하기도 하고, 물론 커피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있게 알지는 못하지만, 그냥 그런 분위기가 좋거든요. 근데 치앙마이 카페들은 제가 가는 곳마다 분위기가 달라요. 가는 곳마다 분위기가 다르고, 느낌이 다르고, 그리고 가지고 있는 그 친구들의 그런 이미지, 뭐 이런 것도 다 다르고, 스토리가 다 있고, 그러다 보니까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지금은 사실 제 치앙마이 카페 스토리 이 친구들하고는 진짜 좀 많이 친해졌어요. 저도 이제 이 책 작업을 하면서 더 많이 이제 페이스북으로 이제 이야기를 나눈 것도 있기도 한데, 사실 누구보다도 이 책을 기다리는 건 아마 이 인터뷰에 이 책에 담겨진 이 카페 주인들인데요. 그래서 얼른 태국으로 좀 보내달라고 이렇게 요청이 들어와요. 그래서 얼른 보내주고 이제 싶은데, 이번에 행사 이제 잘 마무리하고 태국으로도 이 책을 좀 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태국에 있는 친구들한테도 이제 감사 표시를 하고, 그 친구들이 이제 이 책을 이제 읽으면서 좀 좋아했으면 좋겠다. 물론 이거 지금 한국어로 되어 있긴 하지만, 이제 태국어로도 사실 번역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태국어 이제 번역된 거는 이제 그쪽에 이제 전달을 하면서 이 책을 좀 보내주려고 합니다. 사실 태국어로도 종이책이 나오면 좋겠지만, 그러려면 또 너무나도 큰 제작비가 들기 때문에 잠깐 그거는 이제 요구하기로 하고, 우선은 한국어로만 먼저 해서 이제 세상에 나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책을 좀 읽으시고, 저와 비슷한 감정을 좀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이 책을 이제 소개를 해드리고, 마지막으로 치앙마이가 제주에 옵니다 행사에서 유일하게 북콘서트를 할 예정입니다. 이번이 처음이자 마지막이고, 현재까지는 더 추가로 예정된 북콘서트는 없어요. 5월 1일 거인의 정원에서 북콘서트를 진행을 할 거고, 이번에 해버허브의 포와 아까 읽어드린 SS125437이 카페의 주인인 클레이가 이번에 제주도로 옵니다. 5월 1일 거인의 정원에서 북콘서트가 진행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5월 5일 서울에서는 5월 5일 홈즈 리빙 라운지에서 북콘서트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홈즈 리빙 라운지는 거실처럼 되어 있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다 신발 벗고 들어오셔야 되거든요. 신발 벗고 이제 자리에 들어오시면 편하게 거기 이제 바닥에 앉으셔서 친구들 이야기도 들으시고, 그러면서 이제 자유롭게 질문도 하시고, 그 다음에 그 현장에서 저작 사인회도 할 예정인데요. 오시면 이제 책을 구매하신 분들은 이제 저작 사인을 이제 받아서 가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오셔서 그들의 이야기도 한번 들어주시고, 책도 읽으면서 그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내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니었구나 라는 그런 감정도 좀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북콘서트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